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일단 오늘 장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채권, 그러니까 오늘 앞서 안석권 부장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그 규모가 약간 적은 거, 그다음에 단기물도 늘긴 했지만 적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장시작 전에 10년물이 4.9에서 좀 내려왔잖아요. 그런 네. 영향이 조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 내용 중에, 괜찮은 거 먼저 이제 해보면, 첫 번째는 스페큘레이터스, 투기적인 포지션, 즉, 여기 보시면 숏 포지셔닝이죠. 그러니까 숏 포지셔닝이 얘가 70주예요, 70주. 70주 만에 이렇게 꺼진 거예요,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네.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S&P 500 선물의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순매도였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추가 하방보다는 그걸 돌려 세우려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JP모건에서 여기도 보시면 숏 인터레스트 인덱스잖아요. 네. 이게 JP모건의 포지셔닝 인텔리전스와 델타 원이라는 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다는데 이 하이 숏 인터레스트 바스켓이 이번 주에 거의 3% 증가했다. 이게 증가했다는 말은 결국 대부분이 숏을 커버했다. 네, 숏을 커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서 빠지다가 이제 돌아세우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도, 이 스냅백 랠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고무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을 때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과매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바닥일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스냅백 랠리를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은 골드만삭스인데 앞서 이제 11월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예, 11월 중에 자금 유입이 여기 매달 들어오는 자금 유입에 관련해서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중간에 보시면 자사주 매입이 중간에 멈추고 이제 다시 재개되는데요. 미국의 바이백이 지금 보통 평균 하루에 25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11월 말이 되면 이때 한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약 하루에 5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거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백까지 그런 게 이제 묶여지면 11월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조금 자금 흐름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1,000억 달러가 넘는 이 공매도가 쌓인 거 이것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반전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부스트를 불을 붙이는 거겠죠. 좀 더. 네.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11월 자금 유입의 긍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11월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은 시장 사이클의 현위치는 이제 피델리티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2.3 포인트 정도 빠졌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네. 트레일링이 지금 빠져 있는데
지수는 지금 여기 있는 장기 추세선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선 하단에 좀 빠져 있으니까,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아직 크게 이렇게 뭐,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긴 한데, 현재는 뭐, 그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하면서 지금 뭐, 그 향후 뭐, 24년, 25년까지 EPS가 연간 뭐 12%씩 그 증가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빠지지만 그러니까 EPS 상승 기대감이 지금 이 지수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앞서 이제 그 대형주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그 소형주, 중형주가 빠지다 보니까 네. 그 현재 미드캡이 여기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스파이로 나눈 값이니까 스파이가 분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빠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빠졌다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형주보다 중형주가 더 많이 수익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최근에 보시면 대형주가 훨씬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과거까지 따져보면 궁극적인 성장은 이 미드캡에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이 빠질 때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배해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시각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많이 빠진 쪽.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쪽은, 수익률을 좀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도 그 상황은 안 좋지만 지금 보시는 스몰캡도 거의 뭐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쪽 고점하고 여기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강한 어떤 그 저항선, 지지선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앞서 그 자동차 파업 이야기를 했는데, 예, 파업. 예, 네, 끝났죠. 예, 블룸버그 기사에 이제 기록적인 임금 상승으로 노조가 큰 승리를 거뒀다. 뭐 이겁니다. 그렇죠. 승리 거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올해 들어서 6.6% 임금 인상이 되는 건데 지난 30년 동안의 가장 큰 인상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조의 지위 뭐 이런 게 옛날에는 계속 노조가 약세되고 좀 그랬는데 지금 지위가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미국 노동운동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는다. 완전히 뭐 미국은 그 노조나 뭐 노동 이런 그런 개념이 많이 희석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금 그 이게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에 대한 시각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래서 현재 현재의 어떤 미국 자동차 노조나 뭐 어떤 이런 쪽의 승리가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도요타는 해당이 없잖아요. 네. 근데 도요타도 올려주고 있대요, 지금. 알아서? 네네네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노조가 아닌 쪽은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도 회사도 이건 하지만 결국에 살 방법을 찾으려면 미국 내보다는 다른 쪽 멕시코나 이런 쪽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하겠죠. 그러면 네. 결국에 뒤에 가면은 노조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뒤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는 미국 내 제작보다는 요즘 보면 뭐 유럽
영국권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많고 한국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많잖아. 일본도 그렇고. 네. 예, 그런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노조 요거 승리한 거에 그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이 노조 활동을 하는데 SNS를 많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했대요. 전술적으로. 음, 그걸 사용을 많이 해서 그 지지를 많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그 자기들의 정당성 확보에 SNS를 많이 활용해서 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게 그 노조를 지지하니까 그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오늘 반도체 좀 오르는데 UBS에서 글로벌 반도체가 택티컬 그 전술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전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앞서 계속 그 이야기했듯이 뭐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뭐 네덜란드 ASML까지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UBS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구간에 있고 성장의 어떤 벤치마크, 그러니까 현재의 벤치마크를 능가할 그런 상황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회복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다음 아이고, 어제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할 때, 네. GPU as a 서비스를 이야기했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그 GPU as a 서비스, 그러니까 GPU를 서비스하는 마켓이죠. 그러니까 GPU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빌려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음, 요게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2025년에 약 440억 달러, 그 다음에 2026년에 6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클라우드 내에 GPU를 빌려줄 수 있는 어, 그 거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마존, 음, 그러니까 아마존 AWS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약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다음 뭐죠? 요거 할 수 있는데 약 그 500억 달러의 매출 창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이 약 330억 달러. 지금 보시면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얼굴이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얼굴 좀 보여주시죠, 이사님. 화면이 네. 왜 이러지? 네. 이제 나오겠지. 안 나오나요? 아까 뭐, 화면이 또 나갔나 보네. 아, 참. 아까 저하고 또 안석훈 팀장 얼굴 칭찬했더니 또 얼굴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사님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뭔가 끊겼어요, 중간에. 이제 네. 나오네. 그거 아, 하면서 끊겼네. 네. 그래서 이제 GPU as a 서비스, 요 새로운 쪽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아마존 AWS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온다. 음, 그래서, 아마존 AWS를 볼 때 요 서비스, 새로운 이제 GPU를 빌려주는, 요쪽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AMD, 뭐, 아까 여기 이야기했으니까, 평가가 어떠냐. 이 숫자만 보면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AMD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는 주가가 미리 빠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 CPU나 GPU로 나눠서 볼 때,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CPU 쪽은 제노아 같은 경우는
이 QOQ로 50%가 증가했고요. 이 일부 투자자들의 그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우려를 약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GPU 쪽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리사수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요 실적 숫자만 나올 때는 확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이제 그 리사수가 나오면서 반등 그 보합까지 올라오는 마이너스를 많이 음,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4분기에 약 4억 달러 매출, 그다음에 2024년에 약 20억 달러를 GPU에서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년은 분기당 5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좀 강하게 장중에 오르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많이 빠지는 페이컴. 펠컴, 이게 예.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이드 미스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CEO가 거부하고 예, 아까 싸웠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그 약간 목소리가 커졌대요. 그래갖고 애널리스트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냥 더 CEO가 더 화를 내고 막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어, 근데 이 페이컴이라는 회사가 뭐 여기 그림에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여기 보시는 직접 그러니까 어떤 그 직원이 직접 그 단말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참 뭐 이런 거 관리 요걸 음, 이제 하면은 어 관리 단말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페이나 뭐 이런 셀프 서브 이런 것 그리고 뭐 비용 관리 이런 걸 다 하는 건데 이게 셀프 서비스 급여 포털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이제 급여 데이터에 접속하고 시간 추적하고 세금 양식 뭐 계좌 입금 뭐 이런 거를 이런 작업을 관리하는 건데 이 모델이 그 베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이던스가 원래 성장률이 20%인데 지금 10% 초반으로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 이 반토막 비슷하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높던 게 성장률이 반토막 가까이 나니까 주가가 저렇게 일정 많이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화나게 하는 것도 있었고 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새로운 서비스예요. 이 베티라고 하는 이게 이 서비스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현재 페이컴이 기존에 하고 있던 매출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어, 혁신적으로 막 되게 좋은 걸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차 경쟁사를 끌어오는 단기적으로 끌어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이 이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상당히 발전된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적이나 그러니까 페이컴을 좀 더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페이컴에게 돈을 더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을 다 줄여버렸어요. 고객이 좋아진 거예요. 고객 음, 입장에서는 페이컴한테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 비용을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매출 잠식이 일어난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든 경쟁사에 있는 고객이나 신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시간이 아, 걸릴 것 같아요. 자기네 아, 거 먼저 망가졌네요. 네. 예, 그래서 혁신가의 끌어오셨는데, 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어, 제품은 좋은데 자기 고객이 먼저 이제 채택. 근데 이제 뭐 고객과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를 위해서는 쓰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 음, 게 좀 있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 새로운 뭐 아시겠지만 아이폰 이 M3 나오면서
아이폰이나 맥 판매가 이제 호조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TSMC 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 주문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아주 우려할 정도로 이제 판매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TSMC 주문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분기에 그 3나노 생산 매출이 약 31억 달러 정도 되고 4분기에 약 QOQ로 한 10%, 여기서 10%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주문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TSMC로 봐서는 이 3나노에서 만드는 웨이퍼가 장당 약 2만 달러가 조금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5나노나 7나노는 그 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그 웨이퍼 가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TSMC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새로 나온 M3 칩을 단 이 맥북하고 아이맥 쪽 그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TSMC의 그 3나노 그 생산 라인에 1년간 독점 이런 소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3나노를 사용 못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그 아마존이 계속 그 광고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광고 매출이 약 12억 달러였었는데 메타하고 비교했을 때 메타가 12억 달러가 된 게 18년 1분기예요. 그리고 3분기에 이제 그 13억 137억 달러. 이게 120억 달러죠. 참. 예. 120억 달러, 120억 달러, 137억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이제 18년도인데 이 당시 메타의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20억 달러만큼의 그 메타만큼의 어떤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좀 차이가 나지만 이 광고 부분이 소위 말하는 아마존의 약간 새로운 거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인텔이 한국 기사에서 먼저 나왔더라고요. 네. 한경의 기사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열릴라나? 인텔하고 손잡은 데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랑 손잡아서 지금 이 GPU, 엔비디아 GPU를 대체를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싸고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네이버 플레이스 AI 추론 서버 쪽에 이 인텔의 CPU를 사용해서 한답니다.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쪽이 많이 늘어났는데 첫발이 이제 어, 네이버였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 인텔로 봐서는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확보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확보를 못한 거죠. 그죠? GPU 확보가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어떻게 뭐 빅테크를 비교하면은 네이버 같은 데는 작은 회사니까 작은 회사가 이런 게 어려워지니 인텔로 많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새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보면은 또 이제 인텔이 AI 에브리웨어 이벤트라는 걸 12월 14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 에메랄드 레피드 CPU가 뭐 5세대 인텔 제온 CPU인데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해서 현재 출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은 사파이어 레피스보다 약 코어당 LCD 캐시가 최대 5메가까지 늘어나서 성능도 한 2.6배 향상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한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5세대 요걸 활용해서 지금 추론을 하는 건데 잘 될지는 봐야죠.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밸런스에 가시면은
이 빅머니 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다음은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지금 그림에 GLP-1을 쓰는 게 이제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가 있고 그 라이벨서스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건 잘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게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가 우리말로 뭐 정가고 순가격 넷 프라이스가 그 보험사나 약국 그 관리자 있잖아. 혜택 관리, 약국 관리자. 네. 그 사람들하고 내고 해갖고 받는 가격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리베이트가 여기에 있는 건데, 가격 차이가 지금 보시면은, 예, 꽤 나잖아요. 지금 여기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할인, 그, 이 보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워낙 낮다 보니까, 어, 소위 말하는 이 보험 적용 확대.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좀 차이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도 요걸 다룬 게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한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것도 좀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이 한국은 가격이. 언제 들어와요? 근데 혹시 아세요? 근데 그 물량이 안 되니까 물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량이. 그쵸. 네, 네, 없는 게 문제니까. 네, 네. 그거는, 부럽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네. 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네. 요건 좀 재밌자고 한 거예요. 럭셔리 시계. 전 럭셔리? 이, 예. 예, 파텍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롤렉스 뭐 이런 거만 알았는데, 까르티에 오메가, IW 요런 거만 알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시계 그러니까 순위예요. 가격을 보시면은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가격이 장난 아니죠. 네, 8만 달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롤렉스는 그냥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네, 음.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계사의 어떤 소위 말하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 브랜드다. 나머지는 이제 많이 떨어지죠. 사고 나서. 음. 명품 브랜드라는 게 이제 유지되는 게 요런 브랜드다.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가봤거든요, 다. 네. 잘, 시계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명품 쪽도 이제 좀 빠지는 밑에 브랜드들은, 소위 말하는 감가가 많이 되는데, 요런 건 좀 적게 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